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달 6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좋은 날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네, 근육의 강도 측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악력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 악력기가 필수품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악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과 악력의 관계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리 몸의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악력이 높으면 혈당을 감소시켜주고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이나 뇌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악력기를 4분 정도 이제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은 혈압을 10%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뒤따라야겠고요. 오늘부터도 여러분께서는 건강하게 악력을 기르는 습관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건강한 악력은 오늘의 주제 질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질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 건강 좋은 날 오늘 주제는 발저림을 유발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퇴행성 변화 속에 자연스럽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허리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이런 통증이 번질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입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발저림을 유발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발저림과 그리고 척추 질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개념부터 살펴봐야겠어요. 예. 척추 질환이 있으면서 발저림이 있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속하는데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발저림이 있으면 진짜 척추에서 오는 게 맞냐, 허리도 아프지 않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척추 안에서 보시면 노란 신경 가지들이 다리를 통해서 쭉 발까지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신경이 그 척추 구조 안에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신경이 눌려진다든지 쪼여진다든지 꺾인다든지 해서 그 전기 신호 타고 내려가듯이 허리를 타고 쭉 발끝까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척추에 퇴행성 질환이 있게 되면 발저림 증상이나 시린 증상 또는 발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고 한다면 퇴행성이란 단어 때문에 사실 고령의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연령과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퇴행성이라고 하니까 말이 어렵게 느껴지고 퇴행성 질환이 뭐지? 하는데 사실 퇴행성 질환은 다른 겁니다. 오래 쓰면 부서지고 깨지고 늘어나고 찢어지고 옷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인데 당연히 물건도 그렇지만 오래 쓰면은 닳겠죠. 그렇죠.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기계인데 오래 쓰다 보면 닳습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찢어지고 늘어나고 어긋나고 하는 퇴행성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은 드는 만큼 퇴행성 질환은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퇴행성 질환이 오지 않느냐. 물건도 새로 산 물건도 험하게 쓰면 금방 닳고 찢어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도 무리하게 쓴다든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험한 운동을 한다든지 직업상 문제로 인해서 허리를 무리하게 쓰신다든지 하시면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나 네. 고령자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 분들도 역시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까요. 척추 질환 환자는 매년 3에서 4% 증가를 하는데 국민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통증이거든요. 이 발저림을 보이고 있는 퇴행성 척추 질환 오늘 주제인데 특징별로도 한번 구분해서 봐야겠어요. 네. 저도 진료실에서 늘 척추를 보고 있지만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 꼴이라는 숫자에 정말 놀랍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정말 빈도가 높은 것 같고요. 척추 퇴행성 질환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계신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많이 흔히 알고 계시는 병이죠. 허리 디스크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추간판 탈출증 또는 뭐 수액 탈출증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네. 척추뼈와 뼈를 붙여주는 역할도 하면서 쿠션 역할이죠.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 추간판 즉 디스크라 그러는데 디스크가 오래 쓰다 보면 또는 험하게 쓰다 보면 찢어지거나 닳거나 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지게 되면은 우리 도넛 안에 그 잼이 삐져나오듯이 또는 치약통에 치약이 삐져나오듯이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다음은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그림에 보시듯이 척추뼈가 네모나게 벽돌 쌓듯이 가지런하게 쌓아 올려져야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4~5번입니다. 4~5번 뼈가 어긋나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4번 예. 뼈가 5번 뼈에 비해서 앞으로 전방으로 전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뼈와 뼈를 붙여주는 그 주변 결합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오래 쓰니까 뼈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신경 자체가 꼬이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되죠. 다음 질환은 퇴행성 질환의 가장 대표격인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은 아마 연세가 드시면서 대부분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대부분 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수도관도 오래 쓰면 막혀오듯이 그렇죠. 척추가 지나가는 척추관도 오래 쓰시면 뼈가 자란다든지 인대가 자란다든지 뭐 그런 또는 전방 전이증처럼 뼈가 꺾인다든지 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퇴행성 척추 질환을 특징별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척추 미끄럼증, 척추 탈이증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척추 미끄럼증, 쉽게 말을 바꾼 건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죠.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척추뼈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쌓인 게 아니고 밀립니다. 이렇게 밀려서 척추뼈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척추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치면은 벽돌을 쌓아서 기둥을 쌓았는데 예. 기둥 쌓은 벽돌이 하나가 삐끌려진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기둥 자체가 불안해지니까 우리 몸의 기둥이 척추인데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일단 움직일 때마다 이 척추가 움직이니까 요통이 심하게 발생하고요. 요통에서 그치지 않고 뒤에 있는 신경 자체도 같이 따라 움직이면서 눌렸다 펴졌다 눌렸다 펴졌다 하기 때문에 신경이 눌려지면 그 신경이 다리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래서 하지 증상까지 같이 생기게 되는데 그 최종적으로 우리 발끝까지 이제 뭐 저리거나 땡기거나 아리거나 쑤시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마지막까지는 이제 보면은 감각이 떨어지거나 내 발바닥 같지 않는 느낌, 곰발바닥 같은 느낌, 또는 무슨 스펀지를 붙이고 다니는 느낌, 감각이 떨어지거나 또 더 심해지면 이제 발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근력 저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질환이 발생한다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 만약 내가 앓고 있다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퇴행성 척추 질환을 이제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디스크와 이제 척추 협착증이 있는데 다 맞지는 않지만 쉽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고 척추관 협착증은 앉아 있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근데 디스크는 걸으면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파서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이 생기고요. 그 말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검사인데 집에 자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 다리를 들어 올리면 다리가 땡기시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들어 올려도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아무튼 평소에 척추가 앉아 있든 서 있든 불편함이 느껴지면은 병원에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척추 균형이 무너지면 말씀하신 대로 골반과 엉덩이 관절은 물론 또 무릎 관절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평소 관심을 갖고 조심하면 상당 부분 예방하거나 또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에 과하게 좀 무리가 가는 동작은 삼가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오늘 건강 좋은 날 저희가 만나볼 사례자는요. 치료 이후에 일상생활이 180도 바뀐 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걸어온 70년. 발이 보낸 생각지 못한 신혼. 일상의 걸음을 멈춰버렸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살았는데 농사를 짓다가 보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많은데 불편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다리에 치가 내리고 발저림이 있었어요. 특히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따가워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다가 한의원도 가고 오만 병원에 가서 신경주사를 맞다가 그것도 15일 간격으로 3번을 맞아도 안 들어요. 운동하면 그냥 안떡해서 운동을 계속 해도 운동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치가 내리고 하더만은 결국은 다리를 내가 써도 못하고 뭐 고민도 했지. 진짜 수술이건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디서 결정을 했습니다. 척추 수술 3개월 차. 특별한 재활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 적응 중입니다. 네, 이전과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다른 지금은 괜찮지 지금도 다 나서는 아닙니다. 신경이 여러 군데 막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막힌 거 2군데를 저희가 뚫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발도 저리고 막 그러셨는데 그런 증상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예요. 허리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이에요. 한 1년 전부터 허리 요통, 그다음에 다리도 저리고 땡기고 엉치도 아프고 그다음에 발도 저리고 발의 감각도 떨어지고 한 증상이 있으셨고요. 내원 3개월 전부터 증상이 계속 심해지셔서 다른 치료를 조금 하셨는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돼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이제 협착증이나 퇴행성 요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MRI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MRI 검사를 해보니까 요추 3, 4박음간 이제 추간공이라고 그러는데 신경 가지가 나가는 쪽에 구멍이 막혀 있으시고 그 다음에 4, 5번에 신경이 큰 관이 지나가는 쪽에 신경이 막혀가지고 협착증이 있으셨고요. 여기 신경. 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찌꺼기가 쌓이면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 볼펜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신경이 눌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MR을 찍어보면 위쪽은 신경이 다 하얗게 이렇게 길게 보일 거예요. 정상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만 굉장히 신경이 작게 나오죠. 기존에는 이제 오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구멍만 좀 뚫어가지고 신경을 막고 있는 그 자라는 인대나 뼈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실 옛날만 해도 약 먹고 참거나 수술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 비수술 일단 시술 같은 게 있으시고요.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지는데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마취 위험도 뭐 여러 가지 위험도가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나온 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 시술입니다. 일단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하반신 마취를 통해서 약간의 수면 마취를 하거나 안 하거나 80세 이상도 이제 큰 무리 없이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병변 관찰 후 2개의 통로에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하는 양방향 내시경 치료로 까맣게 변한 신경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크기가 작고 삼각형이었던 신경이 원형으로 바뀌면서 제자리를 찾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을 썼으면 아버님 사실 지금도 일을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수술한 지 2달 정도 되셨죠? 벌써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회복도가 빠르죠. 지금 상태는 아주 만족스럽게 지내고 계시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70년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막혀왔던 거를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도 많이 보존돼 있고 구멍을 뚫었다 해서 다시 또 안 막히는 건 아닙니다. 관리는 필요하겠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주 노인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이가 요즘 거의 중년에 가까운 나이에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재발의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좀 아껴 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 많이 했지요. 신경을 건드리면 못 일날까 싶어 걱정했고 2시간 넘게 했지 싶습니다. 수술하고 딱 나니까 괜찮아요. 걸어보니까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근육주사 그 이상은 한 게 없습니다. 우리 관리로 이제 뭐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척추 수술은 농사인생 70년의 자세도 바꿨고 일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도 항상 허리 건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통증이 많아가지고 도래도 어깨 못 서고 땡길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통증도 없고 해방됐습니다. 해방. 촌에서 뭐 일 안 하고는 안 되니까 그 될 수 있으면 무거운 거 드는 거를 피하고 허리 조심해야 되고 하루 한 40분 걷고 뒤에 앉는 받침대를 놓고 알로에 딸찌개도 보호대를 딱 차고 하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사 일을 하다가도 실직에는 어디에 앉아 쉬어야 되지 팽딱 앉아가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척추 질환의 수술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한결 밝아진 모습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거기서도 추간공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은 실제 사례자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척추관 협착증도 고령의 사례자였잖아요. 네. 이 연령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질환은 오래 쓰면서 이제 닳는 거니까 예.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척추가 이제 좁아진다든지 뭐 벌어진다든지 이격이 생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뭐 60대만 넘어도 한갑잔치하고 그랬는데 요즘 60대면 그냥 오히려 중년이거든요. 네. 8, 90세까지 거뜬히 사시기 때문에 요즘 퇴행성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까 사례자분도 영상에서 보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 발에서 시작되는 저림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 발저림으로 환자분 오셨는데 발저림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제 오시는 건데 뭐 치료도 많이 하셨겠죠. 뭐 수년간 주사 치료도 하고 뭐 한방 가서 침도 맞아보고 피도 뽑아보고 뭐 다 하셨을 겁니다. 척추 협착증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말을 어렵게 하면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어렵네요. 간헐적으로 그 간간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아팠다가 하면서 신경이 눌림으로 인해서 파행, 절름발이 파의 보행행인데 잘 걷지를 못합니다. 좀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땡긴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심하면 이제 발바닥에 내 감각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균형 감각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게 특징적이고요. 심해지시면은 이제 뭐 초기에는 100m, 200m 버스 정류장 한 2-3 정거장 걸어도 거뜬히 걷는데 좀 아파도. 네. 근데 이제 심해지시면 10m, 20m 그 정도도 걷기 힘드신 단계로 오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과정까지 가기 전에 이제 초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예. 어떤 진단 검사를 그렇다면 거치게 됩니까? 일단 병원에 오시면 먼저 환자분 병력을 이제 청취를 하겠죠. 예. 들어보고 이게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전방 전이증인지 뭐 여러 가지 병이 대략 짐작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무조건 진단 내리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이제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증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검사가 엑스레이, 그다음에 이제 MRI 검사 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척추 질환 대부분 질환은 진단이 되는데 간혹 이제 발저림이나 시림 같은 게 척추 질환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혈관 질환이나 다른 말초 신경병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경근 전도 검사나 또는 혈관 검사, 혈관 초음파, 도플러 검사 그런 것들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네.
방금 발저림과 시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한 자료를 보니까요. 유난히 발이 시리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볼 수 있고 뭐 우리 형사들이 범인이 의심 용의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 제1용의자입니다. 발시림이. 그러니까 시리면 일단 의사들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그 다음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증거를 잡겠죠. 이렇게 뭐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 MRI 검사를 해보고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되면 그에 맞게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만일에 아니다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혈관 질환이나 다른 이제 말초신경병이 있나 없냐 그걸 같이 검사를 하게 되죠. 예. 이제 뭐 보통 기저질환 유무나 또 환자의 상태를 따져봐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이제 선택이 될 텐데 앞서 확인했던 증상과 검사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 이게 문제다 이렇게 발견이 되고 적발이 되면은 어떤 치료 과정이 진행됩니까? 그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수술할 거냐 말 거냐.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시죠. 그리고 수술해야 될 경우도 아까 그 환자분도 오랫동안 치료를 하셨는데. 대부분 뭐 물리치료를 하거나 뭐 약을 먹거나 주사 치료를 하거나 통증 주사를 맞거나 뭐 한방 가면 침 맞거나 뭐 뜸 뜨거나 부항을 뜨거나 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견디시게 되는 거고요. 뭐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뭐 신경성형술, 풍선확장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등의 적극적인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이 치료로 거의 80~90% 정도 환자분들이 뭐 100% 해결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100% 해결되진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정도시고요. 나머지 분들 10명 중에 한두 명꼴로 이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하면은 이제 딱 덜컥 겁이 나죠. 그리고 뭐 주변에서 수술하지 말라는 말도 많고 그리고 수술한다 하면 뭐 옛날 방식대로 하면은 나사못을 받기도 하고 척추에 크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광학 기술이 같이 발달되면서 내시경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요즘은 수술을 하더라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내시경이 삽입된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구멍이 뚫히는데 0.5cm 에서 1cm 정도.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내시경 굵기가 4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필 7mm보다 작은 굵기인데 이 작은 관이 들어가서 실제 크게 절개해서 수술하는 거와 똑같은 시야를 확보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수술 결과를 보시면은 수술 전에 그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신경이 굉장히 좁게 하얀 부분이 좁게 돼 있는데 수술 후에 보시면은 신경이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경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협착증 증상이나 이제 퇴행성 질환을 위한 증상들이 호전되는 양상을 볼 수 있죠. 이 수술도 참 중요하지만 또 수술한 이후에 그 치료 경과도 굉장히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을 비롯해서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인한 수술 치료 후 관리 과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수술하고 관리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수술 후 한 2~3개월이 중요합니다. 2~3개월. 옛날처럼 크게 절개를 수술하든 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든 어쨌든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허리가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근 수술하고 2~3개월 사이는 사실은 뭘 특별한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일상생활을 하시긴 하시되 뭐 환자분들 보면 가끔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근력 운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오히려 무리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게 단련이 아니고 마모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도 지어놓고 시멘트 이렇게 발라놓으면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시듯이 척추 수술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한 2~3개월 정도는 안정을 취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적절한 재활 운동 해주시고 3개월 이후에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좀 적극적인 운동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건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게
수술 후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치료 이후에 뭐 적절한 재활 과정 거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질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이제 가장 노화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합병증 여부, 또 치료 시기를 만약 놓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좀 우려 섞인 지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대부분 놓칩니다. 대부분 놓쳐요? 예. 대부분 놓치시고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프셔도 그냥 견디시죠. 바쁘잖아요. 또 일을 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루하루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그냥 아프다고 해도 그냥 견디시죠. 그래서 되게 아프면은 빨리 병원에 올 건데 이게 증상이 서서히 나빠지기 또 때문에 참을만 하니까. 그렇죠. 예. 어느 순간 내 허리가 왜 이렇게 됐지?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순간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은 아이고 뜨거 하면서 바로 나오는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데우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이 결국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데워오는 뜨거운 물과 같기 때문에 대부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시기를 안 놓치려면 사실은 증상의 시작은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때 사실 시간과 비용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때 미리 경고 사인이라 생각하고 미리 검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척추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 관리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또 체중 관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고혈압 또 당뇨와 함께 이런 성인병은 물론 척추나 관절 같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준 이유가 복부 비만이 심하다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약해진 허리 근육이 척추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척추 건강에 있어서 정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체중 관리에도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 좋은 날 6월의 첫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조치 건강 좋은 날, 오늘은 발저림을 유발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황철은 선생님의 신의 한 수가 공개되겠습니다.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네, 퇴행성 척추 질환의 신의 한 수는 미나리입니다. 네, 특유의 향과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미나리가 오늘의 신의 한 수로 꼽혔는데요. 그 이유를 찾으러 창원 적석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척추. 척추를 위한 오늘의 신의 한 수는 조선시대 왕의 밥상에 오를 만큼 영양을 인정받은 미나리입니다.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용준수로 가지고 7수 물로 가지고 자연스럽게 미나리를 키워내면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벌레들 잡아먹으라고 미꾸라지를 투입시켜 가지고 미꾸라지 재배라고 합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적석산 자락에서 1년 내내 초록빛 내음을 뽐내는 미나리. 줄기가 가득 차면서 향도 진하고 전체적으로 덜쩍지근하다고 할까요? 채소 고유의 맛과 향, 식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 미나리. 신선하게 수확 완료. 퇴행성 척추 질환을 위한 신의 한 수 미나리 아삭아삭하게 공개합니다. 미나리 특유의 향, 정유 성분은 입맛을 돋워주고 대장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매력을 한껏 담은 첫 번째 주자, 미나리 무침의 핵심은 이거 뭔가요? 미나리 무침, 거기에 이제 미나리 식초가 들어갑니다. 깔끔하면서 천연 발효의 그 맛을, 독특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돕고 체내 각종 독소를 해독시켜 통증 해결에 도움을 주는 미나리. 지친 입맛을 아삭하게 응원해주는 미나리 무침. 단지에다가 발효를 시켜서
3개월 후에는 미나리를 건져냅니다. 냉장 보관해서 다시 20에서 25도의 발효실에 들어가서 1년 뒤에 정상적인 발효액이 나옵니다. 해열과 진정작용을 돕는 미나리 발효액. 척추와 관절 손상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항산화 영양소는 미나리와 같은 녹색 채소에 듬뿍. 간기능 향상과 숙취해소, 피로회복에도 그만인 미나리는 무기염류, 인과 철 등이 풍부해 불균형한 식생활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 이야, 소리부터 맛있는 미나리전.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미나리전과 건강의 폭식주 이루는 미나리 막걸리. 미나리 발효액과 칡을 비롯한 5가지 약재 발효액으로 빚어낸 미나리 막걸리. 미나리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 나트륨 작용을 억제해 노폐물 배출을 덮고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줘 알칼리성 식품의 장점을 발휘. 이번에는 직접 키운 친환경 미나리와 참수수로 초벌한 생삼겹이 만났습니다. 미나리는 100g당 16kcal로 체중과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을 줘 척추관절 건강에 필수인 체중 관리를 돕는데요. 미나리를 돌돌돌 말아 쌈처럼 먹으면 이 순간이 행복이죠. 미나리와 삼겹살의 조합은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데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중금속 배출까지 책임진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한상. 미나리 샤브샤브를 집에서 해 먹는데 다시 육수에 차돌박이를 넣고 미나리를 넣어 곁들여 먹으면 아삭아삭하고 부드럽고 향이 더욱 진해집니다. 미나리의 특급 마무리, 미나리가 듬뿍 올라간 국수. 식이섬유와 플로보노이드 성분 중 하나인 케르세틴이 풍부해 혈액 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고 하네요. 혈압을 낮춰주고 스트레스 해소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나리. 퇴행성 척추 질환을 위한 미나리로 오늘도 건강한 한수, 영양 가득 배웠습니다. 네, 참 군침이 많이 도는데요. 최근에 그 영화 때문에 또 윤여정 배우 때문에 미나리 인기가 급상승했었는데 오늘 건강 좋은 날 보고도 미나리 찾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척추 건강에 미나리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오늘 하나 알았네요. 예. 미나리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또 셀레늄 등 항산화 작용 영양소가 풍부하게 있어서 그 황산화 작용을 하게 되면 척추 관절, 뭐 다른 관절, 무릎 관절, 뭐 여러 가지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퇴행성 변화를 늦춰주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저는 특히나 영상을 보면서 이 미나리 음료의 맛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마침 스튜디오에 이렇게 미나리 음료가 왔는데 오늘 이거 한번 동현 씨가 먼저 마셔보면서 맛을 한번 평가해 주실까요? 네, 언제나 제가 먼저 마시네요. 제 선생님 앞에 있는 미나리고 이건 미나리 발효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갈증이 좀 심했어서 좀 더 마실게요. 네. 맛이 또 굉장히 있나 봐요. 아니, 맛이 있는 게 어떤 맛일까 사실 좀 겁도 났거든요. 미나리니까. 그렇죠. 매실 진액 맛. 그러니까 보통 배가 아프면 엄마가 매실 한잔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딱 그 맛입니다. 아, 네. 매실 진액 맛. 올여름엔 또 이렇게 미나리를 통해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신의 한 수로 선정된 미나리와 함께 척추 건강 관리를 생활화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또 발저림이 심하다고 하니까 운동을 해도 괜찮을지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실제 진료실에 있을 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하시고요. 걸을 때마다, 운동할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허리가 아픈데 이거 실제 운동을 해야 되나? 이거 하면은 내가 몰라서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운동을 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운동은 뭐 자기가 평생 해보지도 않은 그런 운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절한 움직임, 저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거든요. 저리니까 운동하지 가만히 있게 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또 아프고 아프니까 또 가만히 있고 그렇게 되면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고요. 아프시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실제 증상의 변화는 없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약해진다면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꼼짝 못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한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유의를 하시고 과유불급입니다.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의 또 지도 아래 운동을 적절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도 평소에 개선해 나가는 노력 뒤따라야겠고요. 오늘 저희가 미나리 발효액도 마셔봤는데 신의 한 수로 미나리 꼽아주셨으니까 미나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오늘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예, 상담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62살인 어머니께서는요, 20살 때부터 논밭 농사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55세 때 허리를 뜨끔한 이후에 허리를 숙여야 편하고 조금만 오래 걸으면 멈추는 일이 잦은데요. 최근 2달간 모종 작업을 하신 이후부터는 잠을 설칠 정도로 허리 통증이 나타나고 무릎 주변의 열감과 함께 종아리가 심하게 당기신다고 하네요. 매일 아침 허리가 시리고 또 뻣뻣한 느낌에 바로 서기 힘들어서 온열 벨트를 착용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62세 어머니시고요. 20대 때부터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예.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관 협착증, 그거를 달리 불러서 별명으로 농부병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농부병, 계속 수그려 앉아서 호미질하는 거나 뭘 따거나 그런 행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석 때 젊은 분들도 잠깐 두세 시간 쭈그려 앉아서 우리 전 부치고 나면 아이고 허리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걸 평생 하시니까 허리가 퇴행이 빨리 되시겠죠. 지금 특징적인 증상이 오래 걷지를 못하시고 서 있으면 다리가 시리고 땡기고 허리 아프시잖아요. 척추관 협착증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고요. 더 심해지셨다면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어긋나는 것까지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고요. 적절한 검사를 해보시고 비수술 치료든 수술 치료든 또는 운동 치료든 뭐든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20살 때부터 농사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걱정이 또 많이 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70대 초반인 시어머니께서는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요. 수술이 두려워서 몇 년간 미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텃밭을 정리하던 중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셔가지고 입원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허리 근육이 부족해서 수술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주사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근육에 힘을 키우려고 걸으시지만 조금만 걸어도 통증 때문에 쉬었다 걷는 상황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운동을 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초기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비수술적인 방법이라 하면은 주사 치료, 시술까지도 포함하는 건데 네. 거기서 해결되시는 분들은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도 꽤 오랫동안 미뤄 오셨고 아마 치료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수년간. 안 다녀보신 데가 없을 정도로 치료를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운동이 오히려 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요즘 크게 절개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수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일단 해결하고 나서 몸을 조금 보강시키고 나서 운동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도 그러니까 다양한 날씨 속에 계속 주차만 해놓으면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안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주행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인데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반년 가까이 물리치료와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비가 오면요, 유난히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특히 발가락과 손가락 끝도 저릿저릿해지는데 무리를 하면 시림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요즘 짧은 거리에도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에 힘이 빠지고 옆구리가 또 결리는 느낌도 있어서 점점 움직이기도 불편합니다 하셨는데 심각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통증이고 보통 교통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거면 굉장히 오래 받으신 겁니다. 예.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퇴행성 질환 중에 굳이 이제 진단을 내려보자면 들은 것만으로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디스크 손상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운전을 오래 하는 경우에 오래 앉아서 운전을 잘 할 수 없는, 앉아있으면 증상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그 증상이 심해지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MRI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하고 비수술적인 시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실 오래 가면 정말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60대 중반의 친정 어머니께서는요, 30대부터 최근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목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다행히 체형 교정과 물리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왼쪽 발의 바깥쪽 부분이 마치 작은 신발에 발을 구겨 넣은 듯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계단을 이용하기만 하면 발목이 시큰거리고 또 허리부터 목까지 자로 긋는 것 같은 전율이 자주 나타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발까지 갔네요. 발까지 가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허리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발목 자체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이 시려다 해서 다 허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 발목이나 발목 쪽에 신경 자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적절한 검사를 해보시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상담 저희가 질문을 대신 해드렸는데 역시나 예방에 있어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과하면 안 되겠고요. 걷기나 또 뛰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병행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척추 건강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기립근 또 신전근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발저림을 유발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변화라는 게 올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닳고 찢어지고 깨지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닳는 거죠. 인간의 생로병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차로 치면은 목적지까지 100km로 빨리 가느냐, 20km로 천천히 가느냐가 차이인데 퇴행성 변화가 60대에 오느냐, 70대 오느냐, 80대에 오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과 너무 과격한 운동은 또 안 되시고요. 이 척추 관리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 유지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병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고로 받아들이고 미리미리 진단하고 치료를 해서 우리 말 그대로 기계로 치면 우리 몸을 수리를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윤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살펴보면요. 걷기 생활 실천율과 음주율 지표는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흡연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은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 주제를 건강 좋은 날 잡아봤습니다. 폐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로 나가고 있는 곳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동참을 위한 동행 함께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금요일까지요. 질병관리청 SNS 계정에
동행 이 두 가지로 이행시를 지어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도 열심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